누가 봐도 중도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회색 분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50대 50의 입장으로 수능 경제 배경 지식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비트코인이 화두가 되었던 해입니다. 뜬금없이 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게 바로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뇌리에 잘 박힙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자산시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인이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태를 금리, 통화량, 자산시장과 같이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과 연관시켜 말씀드리면은, 먼저 2020년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그 당시 정권의 모토가 소비를 통한 경제를 증진시킨다. 또 넓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를 늘리자라는 게 그 당시 메타였습니다. 자, 그럼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시중에 돈이 필요하겠죠? 바로 저금리 정책입니다. 아니, 그럼 저금리가 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출금리, 이 네 글자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대출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의 비율이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해보면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낮았다.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사람들과 회사가 돈을 많이 빌린다. 이꼴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사고과정에 도달할 겁니다. 이제 돈의 양을 수능 지문에서는 통화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돈이 시중에 많아지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많은 이들과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소비에만 사용할까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봐왔습니다. 사람들의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10만전자, 비트코인 1억설, 갭 투자 안 하면 바보 등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금리와 통화량, 자산시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물가와 연관시켜보자면은, 물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돈과의 교환할 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자취생들의 필수 아이템인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가격이 대체로 비슷한데 보통 100g당 캐나다산 기준으로 1,40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즉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반적인 돈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누구나 다 들고 있다 보니 여러분 옆에 상혁이, 우재, 민혁이가 죄다 한 58억씩 들고 있으면은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서 물가가 미친듯이 폭등하는 현상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다들 많이들 아시는 짐바브웨 달러, 베네수엘라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가서 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 지원금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추가로 통화량이 시중에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이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금리도 다시 올랐고 아직도 이런 현상이 왜 유지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2018학년도 6평 국어 독서 지문에서 보기 문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어떠한 통화정책을 실행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물가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또 플러스 단순히 통화정책만으로 물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금리가 높아진다면은 변동금리로 인해서 돈을 빌린 경우 대출 빚을 갚는데 가계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할 때 원활한 자금 수급 역시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수입 수출의 의존 비율이 높은 국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주변 국가의 환율, 금리 등의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색에 현혹되는 것이 아닌 좀 더 중도적인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알아본 중도의 입장에서 수능 경제 배경 지식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수능 독서에서 경제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